그렇다면 이제 그 회장님이 보시기에 뭐 서울도 그렇고 곳곳에 여러 정원들이 있잖아요. 예. 추구하시는 스타일의 정원 혹시 있으신가요? 그곳을 꼽아주신다면 꼭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천에 가면 저희 농장이 있는데 그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성격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면서 같은 자리에서 내가 필게 이번에는 그다음에 얘가 지고 나면 또 다른 친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이제 펴라. 그러면 피고. 야, 조금 있어. 네가 펴. 그럼 피고. 야, 한 번에 펴자. 그러면 한 번에도 다 피주고 이렇게 하는 정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식물이 행복해야만 사람도 행복하다. 이걸 제가 느끼고 있고 요즘에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식물에 자꾸 성격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성격들이 있나요? 좀 궁금하네요, 진짜. 식물들이 보통 땅에 있어요. 물과 햇빛과 온도가 가지고 식물을 성격을 다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식물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적응돼 있습니다. 온도나 물이나 햇볕에. 그리고 쑥 아시죠? 네. 쑥이란 친구는 땅 속에 줄기를 막 뻗어가요. 그래서 옆에 식물들을 자꾸 침범을 합니다. 이 성격이야. 우리가 억새 같은 거 아시죠? 억새는 가만히 서 있어요. 네. 수크령도 가만히 서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은 가을 되면 꽃이 확 핀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날아갑니다. 그것도 침범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들레도 봄에 민들레 꽃이 확 피고 나면 그 다음에 낙하산처럼 뭔가 탁 생기고 휙 날아가잖아요. 네. 우리가 홀칫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날아가서 떨어지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민들레가 이 생각을 해요. 하늘을 탁 쳐다보고 햇빛이 있나 없나를 봅니다. 내가 일어나야 되냐, 그러니까 태어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물이 있는지 땅이 축축한지 이걸 다 보고 해요. 그것처럼 이 물과 빛과 온도가 식물들의 자리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원에 이제 그런 식물들을 들어오니까 그 식물을 좋다고 내가 야 너는 1번이야. 그래서 1번 자리에 심어 놓으면 근데 이 친구가 그 자리를 싫어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죠. 아니면 죽거나. 예, 이렇게 하니까 그것들을 잘 정리하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식물의 특성을 잘 헤아려서 정원을 조성하는 게 정말 새로운 방법 같은데요. 근데 집에서 가드닝 하시는 분들도 내가 심은 식물들끼리 약간 시너지가 좋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 시청자분들께도 약간 팁이 있다면 전수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종이나 두 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친구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특징을 알아내는 거는, 성격을 알아내는 거는 쉬워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듯이 그 친구한테 관심을 주면 그 친구의 성격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집에서는 물 3번 주면 되네, 일주일에 3일에 1번만 주면 되네, 이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잘 기르면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다 보면 집 안에서도 베란다에서도 그게 정원이 되는 거죠. 하나에 일단 정성을 들여서 하나를 잘 키우고 그 친구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실 겁니다. 네.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 정원을 이제 직접 또 디자인을 하신 것들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수직정원, 국회에서 환경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수직정원 어떤 정원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정원을 시작하면서 자연에서는 괜찮지만 너무 도심이 집약되고 건물이 생기고 하니까 빌딩 숲이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숲이 아니잖아요. 그쵸. 콘크리트 벽이잖아요. 그래서 저 콘크리트 벽을 식물로 감싸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제가 생각해서 2007년부터 연구를 했고 그래서 2009년도에 수직정원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여러 식물을 동시에 넣어가지고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수직정원이라고 그러고 아마도 지금 우리가 만든 수직정원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의 가장 특징이 좋은데 봄부터 가을까지도 피고 그 다음에 겨울에도 파란 잎을 주는 이런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에 가면 선진국 가면 수직정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겨울이 따뜻하다. 홍콩이나 대만 가면 따뜻해요. 일본도 따뜻하거든요. 한국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겨울에 파란색을 본다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일정하게 파란색을 보면 그 친구들은 또 꽃이 대부분 안 피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여름 봄부터 가을까지는 또 꽃이 없고 벽만 파란
벽만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도 피면서 겨울에는 또 파란 색깔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만들어진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실내 수직 정원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외 수직 정원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같이 추운 날 이게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오. 그 수직의 100m 이 수직 벽면에 또 100평방이 넘는 것들을 관리한다는 건 너무 힘든 거죠, 일반 분들이. 네. 그건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돼요. 네, 그래서 물도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고 비료도 자동으로 가게 돼 있고 네. 전체가 다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면 다만 이제 그걸 설치했을 때 그 도심의 온도가 내려간다든가 건물 온도가 내려간다든가 비염이 사라진다든가 이런 효과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탄소가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니까 우리가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수직정원은 빌딩 숲이다 그러면 정말 숲으로 바뀔 거예요. 콘크리트가 안 보이는 네. 숲으로 바뀔 거다. 뭐 10년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외벽 전체를 벽면 녹화한다는 것은 정말 그 초록색 식물들을 다 뒤덮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기술이 들어갔을까요? 제가 2007년도부터 만들 때는 토양하고 그 섬유를 섞어서 열로 이렇게 팍 누르면 그 토양을 그것들이 잡아주는데 네. 그렇게 했더니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가니까 식물이 죽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사는데 어떤 친구는 자꾸 죽어요. 야, 이게 왜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저는 이미 식물을 알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물들이 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어떤 친구는 산성 토양을 좋아하고 또 어떤 친구는 알칼리산 토양을 좋아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물을 좋아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물이 빨리 빠지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가 수직정원에 여러 가지 식물이 들어가니까 그 식물한테 맞춤형으로 주자. 그래서 이 친구가 철쭉은 산성 토양을 좋아해요.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블루베리나 철쭉한테는 산성 토양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알칼리를 좋아하는 이게 회양목 같은 건 알칼리를 좋아하는데 알칼리 토양을 넣어주고 중성 토양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는 물이 빨리 빠지는 토양을 넣어주고 물이 또 가지고 있는 토양을 각각의 다른 5종류를 이렇게 오재미처럼 만들어 가지고 심을 때 이렇게 네. 벽면에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은 전 세계에도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마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지금 수직정원의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면서도 겨울에 상록을 이루는 수직정원 형태는 없습니다. 정원 설계자로 활동하시고 계시지만 예. 그 전에는 야생화를 연구하시고 또 신품종을 개발해서 해외로 수출하시기까지 하셨는데요.